오늘은 어제보다 내용이 적기 때문에 주요 말씀드릴 내용은 배포 자료의 한 3페이지 정도가 좀 됩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서 충분히 12시 반 이전에는 마치고 식사를 충분히 여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장벽 파괴 2부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된 구성원 쪽으로 말씀드리게 될 텐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벽 파괴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제 읽으실 때는 교육 혁신과 대학 문화 혁신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벽 파괴 1부에서 대학 구조 혁파로 인한 학생 선택권 강화, 이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적인 측면, 학사 구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오늘 드리는 말씀 내용은 그 유연한 교원 운영과 하나된 구성원,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대학의 문화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지금 기술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MBTI가 INTJ인데 약간 N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람.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읽어봐도 너무나 이상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타이틀 자체가 하나된 구성원. 우리가 하나 되자 말은 쉽지 거기에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참 합의점 도출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밑에 타이틀도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 군데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렸을 때 학생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점을 두고 우리가 구심점으로 삼고 여러 가지 다른 혁신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술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는 담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방향성을 설정해 놨을 뿐이지,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들,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안에 있어서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진 전략 부분에서 이렇게 까맣게 맨 위에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예비 지정을 받을 때 혁신 기획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연한 교원 운영. 왜 유연한 교원 운영이 필요한가? 결국은 어제 말했던 학생 선택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 소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유연하게 돼야지만 가능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되는 구성원, 교직원, 학생 다 함께 가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요게 각각 보면은 제2의 조인트 어포인먼트 제도, 제2개 이상의 3개 학과까지 이렇게 동시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그냥 하나의 그 표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마 그 타이틀에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부분에서는 교수업적 평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된 구성은 굉장히 되게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 여러 가지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생활 활동을 할 텐데, 특히 이타적인 마음이 없으면 하나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하나의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이런 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하나하나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글로컬 대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7학년도가 끝나는 종료 28학년도가 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치된 방향성,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이 운영되고 학생들 역량이 개발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는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럼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학생 성공을 향한 하나된 마음. 이게 우리가 구심점이라고 봐주십니다. 그럼 각자 학생분들은 학생 역량을 내가 열심히 자기 주도 역량을 개발하면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그런 확신을 가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돼야 되고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수업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강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업에 대한 혁신도 이루어져야 되고 학생 지도 역량도 우리가 단순하게 상담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효과성을 얻는 게 아니고 테크닉이 필요한 것. 그래서 취업 진로 본부에서 저작년에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게 되면 한 7가지 학생 지도 역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업 개선 부분에서 그다음에 학생 지도 부분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구비가 되고 그 다음에 직원분들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적 마인드가 우리가 대학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 마인드가 가장 부족한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각각의 학생 지원이 잘 되고 또 교수님이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자기 혁신을 통해서 성공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체계를 확립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섹션 세부 과제 2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보십니다. 제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캡스톤 디자인처럼 캡스톤 디자인은 우리가 오픈 솔루션이라고 정답이 없이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라.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방향성은 제시를 해주고 이 방향성 내에서 각각 우리 교수님들, 직원분들, 학생들 다 합의가 되는 그런 방향 내에서 매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은 우리가 글로컬 대학 추진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체제가 완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묻고 몇 가지 한번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제 그 학사 구조 개편 관련되어서 학생 선택권 강화를 체계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내 전공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지만 서로 인접 분야의 학과 전공 간의 협업 체계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에 벽을 넘는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는 방향이 하나의 방향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좋고 앞에서도 보면은 수업 혁신도 해야 되고 학생 지도 혁신도 해야 되고 굉장히 교수님들한테는 더 부가적인 일, 더 많은 노력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하겠다. 그런데 실제 교수업적 평가 체계로 잡보게 되면 연구 실적이 많으신 분들이 헬스를 받게 되고 이 상황에서 그냥 저 자신을 되돌아봐더라도 그렇게 하겠는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학생의 성과가 교수의 성과로 되는 교수업적 평가 체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방향에 따라서 한 발짝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역량을 개발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 수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학생 이해를 해야 돼. 학생이 어떠한 학습 과정으로 우리가 수업을 이해를 하는가. 그 과정에서 이것도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학생을 또 이해를 해야지만 진로 지도, 취업 지도, 대학 생활 지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이해가 더 많이 필요가 요구가 됩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생 지도 현장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애로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많은 제안,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현실을 지금 놓고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난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A 교수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학년도에 신임교원으로 JA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JA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달성하기 쉽습니다. 우리 글로컬 대학의 성과 지표에 되는데, 그런데 이게 희화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JA 교수가 필요한가? 결국은 학생의 우리가 융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다. 융합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전공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고 저 전공에 있는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실제 수업을 하고 학생 지도를 같이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교수님 소속도 나는 내 학과, 내 전공 이런 개념보다는 내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이런 전공, 이런 학과의 학생이구나. 그래서 두 개 학과 소속에 있다면은 여러 다른 학과, 다른 전공의 학생들도 함께 지도를 하려면 그 전공, 그 학과에 있는 그 정보를 많이 또 알아야 될 겁니다. 더 부가적인 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도 개선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방향성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합운영기관과 협약산업재직원을 위한 교원, 비전인 교원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규제개혁 때문에 그 규제가 개선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학생들의 융합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개 교육연구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그 연구기관들과 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자유롭게 비전인 교원을 채용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법안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져 있잖아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에 이분하고 잘 연계가 돼서 융합교육이 조금 더 실질적인 교육이 잘 되려면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학생 성공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자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안에 평가를 받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학생 지도와 수업, 혁신 이런 부분에서는 동떨어져 있고 연구 실적 중심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물론 연구 역량이 우수하면은 수업 역량도 자연스럽게 우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수업 혁신의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 사람 이상, 물리적인 시간 이런 것도 어쩔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22년도에 학생 역량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하면서 직접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7가지 우리 대학의 교원 관련된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취지가 연구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학년도에는 아주 일부만 조금 바뀌어졌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참가를 했었을 때, 그때 또 수상을 했었을 때, 그때 교수 업적평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일부가 반영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장님이 바뀌시고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과 앞으로 계속해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추출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학생 전공을 위한 하나된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 유연한 교원 운영의 가장 키포인트는 교원 관련되어져 있는 업적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나중에 아주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있는데 수업과 상담과 지도에 대한 졸업 예정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원 관련된 제도에다가 반영을 해나가는 이런 체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반영할지는 적혀지지 않습니다. 강하게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도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고, 실제로 이때 보면은 다른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는 대로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들의 평가가 왜 교수업적 평가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나중에 성과연공제, 특히 전교수가 아닌 조교수, 후교수님들은 이게 평생 갑니다. 계속해서 성과가 누적되는 게. 그러니까 연구 실적에 몰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체계입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그게 더 우선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근무평가, 부서평가, 성과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좀 더 교수님들보다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진짜 해당 부서에서 학생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 안이 나온다면은 열심히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한테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흔히 우리가 보면은 좋은 제안을 내면은 제안했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일이 더 많아지고, 근데 내 일이 더 많아지다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없어요. 성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또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는 그런 체계도 굉장히 이상, 저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진급 체계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좀 아니지만, 삼성전자 직원 임원 승진하는데, 삼성전자 직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직원분들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승진평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나라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제도가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은 지금 현재와 달라질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한 손을 잡고 하나 잡고 학생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자 말은 쉽지만 이 제도가 뒷받침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유엔은 교육 운영의 핵심은 교수업적 평가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에 대한 이런 각종 평가 체계가 정말 하나 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RC는 우리가 학생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기주도 역량,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할래, 나 이거 하면 되겠지. 하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방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분위기가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로 서로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게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더 그룹을 형성하는 차원의 우리가 RC 운영, 레지던셜 칼리지 운영을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소수라도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집중적인 자기주도 역량을 심어주고, 그 자기주도 역량이 개발되면서 자기 성공에 대한 확신감을 가지는 이런 분위기가 점차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체계가 전파되는 체계로 구성되는데, 레지던셜 칼리지를 처음에 도입하게 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그 제도가 뒷받침된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교수 역량 강화, 학생 역량 강화, 직원 역량 강화 부분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이 교육실 본부장님께서 이 체계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애 주기별로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 단계별로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해 보이는가 그래가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해 나가는 게 글로컬 대학 추진하는 동안의 목표입니다. 항목들 자세히 보게 되면 학생의 학습법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하고 학생의 학교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을 해서 전부 다 교수법과 취업 진로, 학생 지도 관련된 내용으로 쭉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지 어떤 방식이 좋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머리를 짜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 역량 강화 체계도 보면은 입학 전부터 시작해서 졸업 직후까지 단계별로 이런 역량 체계를 구비해 나가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학생 역량 강화 지원 체계 혁신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각종 맞춤형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필요한 것마다 이렇게 구축해 나갈 거고 나중에 글로컬 대학 추진 종료 시점에는 AI 기반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단일 시스템 중에서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최소 30억 이상 60억 가까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생 맞춤형으로 학습 역량, 교과, 비교과, 각종 진로, 취업, 정서 지원 내가 생각해서 이 전공을 선택을 하고 이 학과에 왔는데 정말 맞는가 이거를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은 그 한림대학교가 같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혁신이 거의 90%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AI를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AI 기반 여기는 AI 지도 교수도 있고 AI 직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 혁신 계획서가 다 공개가 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혁신을 추구를 하겠다라는 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방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AI 기반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은 우리가 학생들을 정말 자기 진로 분야,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주고 거기에 역량을 개발해서 성공 취업으로 인도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적으로는 구성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잘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같이 독려해주고 같이 또 지원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교수님들하고 직원분들이 같이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으면은 AI 개발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도 다른 시스템하고 똑같이 돈만 많이 들었지 실효성은 없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 9월 달에 그 본 설명회 때 어쨌든 하나 구성원의 입장에서 AI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27학년도에 완성이 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잘 안내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보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체계의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전문성 강화, 이게 키의 핵심입니다. 우리 대학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 학생들의 성장해 나가는데 수업과 학생 지도를 하는데 교수님들한테 필요한 그런 게 부가적인 지원을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많은 의견들, 많은 좋은 정책들이 실제 행정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많이 나오실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하면은 박수 한번 하고 또
이런 거를 왜 제안을 해서 내한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느냐,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체계가 조금 되지 않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같이 동반되어야지만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직원분들도 처음에 신입에서 5년 동안, 그 다음에 한 중반, 그 다음에 후반기, 이때 각각에 대한 역량 분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역량 개발을 해나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 역량 강화 부분, 학생 역량 강화 부분은 교수 역량 강화 센터, 학생 역량 강화 센터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구원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수 역량 강화 센터에 계시는 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기관에다가 좀 영역을 얻어서 체계를 좀 같이 수립해 나가고, 그러면은 총무과에 전달해 주게 되면 거기서 시사 선택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생각보다 시간이 못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취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계별로 23년도에 어떤 실적이 이루어졌고 24학년도에는 어떤 게 지금 계획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계별로 하나하나 또 나중에 본 설명회 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나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린 학생 설계 전공,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1시간 내내 설명을 해도 부족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이런 거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그냥 하세월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도 조금 많으니까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은 어제 나와 있는 학생 선택권 강화 부분과 함께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각종 제도의 개선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실제 집행부서인 교무처, 그 다음에 교육진본부 중심으로 본 설명회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유연한 교원 운영과 하나된 구성원 세부과제 2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